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대의원의 권한을 줄이고 현역 의원 감점 비율을 높이자 민주당 혁신위가 이름값으로 내놓은 혁신안입니다. 당장 비명계와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호남의 정치 지형에 미칠 파장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친 발언으로 당내외 반발을 사며 동력을 잃은 김은경 혁신위원회. 이른 퇴장과 함께 내놓은 혁신안의 핵심은 대의원제와 공천제 손질입니다. 전당대회 투표에서 30% 비율로 반영하는 대의원의 투표권은 사실상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당의 규모가 충분히 커졌기 때문에 한 표당 권리당원 60표 행사를 하는 대의원 권한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당대표하고 최고위원을 선출해서 권리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선출하는 안을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또 공천 시 감점 대상인 현역 의원 비율을 하위 20%에서 30%로 높이고 미래의제를 가진 미래대표를 국회의원 후보 20%까지 공천하자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출마 예정자들은 반색했습니다. 반면 호남의 현역 의원들은 친명과 비명을 가리지 않고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A 의원은 현역 감점과 미래대표 공천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평가 기준과 혁신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 설득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 의원은 대의원제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당원 숫자에 따라 힘을 실어주면 다시 호남당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호남의 현역 가운데 친명이 많지 않다는 점도 지역 정가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친명 공천에 유리한 방향의 혁신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따라서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이해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서 혁신안을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이 본격화될 신호탄이다. 가장 민감한 내용을 던지고 물러난 혁신위의 파장이 민주당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광주시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 입법 예고에서 광주시와 대구시가 요청한 대부분의 사항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초과 사업비 예방을 위해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던 조항이 선언적 조항으로 바뀌었다며 군공항 특별법 시행을 기점으로 이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랜드가 강원도를 상대로 제기한 폐광지역 개발기금 관련 항소심이 이번 달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기금을 받아 각종 지역 사업을 해왔던 화순군도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완공을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화순 세대연대 복합센터입니다. 여성 프라자와 장애인 복지관, 가족센터 등 13개 시설이 들어섭니다. 사업비 412억 원 가운데 80억 원이 폐광지역 개발기금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폐광지역 부흥 등을 위해 만든 공기업인 강원랜드가 이익금의 25%를 강원도에 내고 강원도가 이를 7개 폐광지역 시군에 분배합니다. 화순군도 해마다 60억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산정 방식입니다. 강원랜드는 이익금 산정 시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를 순이익금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폐광기금을 비용 처리한 것이 부당하다며 지난 2020년 덜 거쳤다고 계산한 금액 2,25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을 승소해 오는 23일 2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강원도가 패소하면 폐광지역 7개 시군은 미리 받은 1,071억 원과 이자를 되돌려줘야 합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 등의 사업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대체산업 그런 게 가장 중요하죠.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살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제일 시급한 건 그래요. 화순군 의회도 결의문을 내고 폐광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강원랜드가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원랜드가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폐광 지역 권익에 반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화순군 의회와 화순군은 강원랜드를 항의 방문하는 한편 7개 시군과 연계해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영암군수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우 군수는 지난해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을 요구하고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우 군수가 권리당원 등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투표를 안내한 건 이중투표 권유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 군수가 권리당원 한 명에게 전화를 걸어 이중투표를 권유한 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호남 최대 상권이었던 광주 충장로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중심거리 상가 곳곳이 비었고 임대료를 내려도 빈 상가가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광주 충장로 일가 입구입니다. 지하철역을 옆에 낀 상가 건물 곳곳이 텅 비어 있습니다. 거리 안쪽 상황도 다르지 않은데 인기가 있는 모퉁이 상가부터 바로 옆 건물까지 줄줄이 임대 현수막이 나붙었습니다. 옷 사러 오는데 그 옷가게가 사라지거나 화장품 가게가 사라져가지고 헛걸음할 때가 많이 있어요. 충장로 일대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데 올해 2분기 30%에 육박했습니다. 광주 전체 평균의 배에 가까운 수치로 특히 핵심 거리인 우체국 주변 1, 2, 3가 상황이 심각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권리금을 없애고 임대료를 내려도 들어오려는 상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근에는 구매 영수증을 내면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도 열었지만 준비한 예산도 다 못 쓰고 남겼습니다. 남은 상인들은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충장로에 오는 손님들이 적어지니까 저희 가게도 방문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적겠죠. 그래서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여건은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첫째는 경기 불황이고 두 번째는 접근성. 예를 들어 주차장 등 지금 일신방직에 들어오려고 하는 대형 쇼핑몰도 영향을. 상인들은 광주시와 동구 등 자치단체에 충장로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타워 건립 등 상권 활성화 대책 마련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임용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광주교사노조가 교육감이 책임지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교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광주시 교육청이 지난해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 평가 점수를 3위에서 2위로 조작한 건 광주시 교육청 개청 이래 가장 심각한 범죄와 다름없다며 교육감이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도 이 교육감이 자진 수사를 받아 채용 비리를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광주와 전남 지역 주식 거래 대금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지역 증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와 전남 지역 주식 매수 대금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서 6조 7,088억 원으로 전월 대비 69%가량 증가했습니다. 매도 대금은 6조 7,155억 원으로 전월과 비교해 71%가량 늘었습니다. 이는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 종목 주가가 크게 오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희생자를 기리는 사죄비를 나주시에 세우기 위한 주민설명회가 어제 나주시민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사죄비 건립추진위원회는 설명회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본인의 동학농민군 사죄비가 될 것이라며 일본 시민들이 먼저 사죄의 마음을 담은 성금을 모아줬다고 밝혔습니다. 사죄비에는 당시 나주에서 일본군이 주둔하며 동학농민군을 학살한 내용과 희생자들에게 사죄하고 위로하는 뜻이 담깁니다. 비 건립 위치는 일제강점기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발원지인 옛 나주역 인근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하나 1층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 풍수해 보험 가입이 추진됩니다. 광주 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소상공인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해 이 같은 내용의 보험 가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카카오페이가 기부한 10억으로 추진되며 신청 기간은 기부금 소진 때까지입니다. 보험 가입 신청은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어플리케이션 전체 탭에서
보험 내 풍수해 보험에서 가능합니다. 전남 지역에서 이번 여름 두 번째 온열 질환 사망자가 확인됐습니다. 지난 8일 순천에서 60대 남성이 자택 마당에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다음 날인 9일 밤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전남 지역 두 번째 온열 질환 사망자로 분류됐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업단지 인근 도로에서 몽골 국적 50대 남성이 쓰러져 숨졌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다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내륙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돌겠습니다. 광주 31도, 구례 32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차이가 심한 곳은 7도 이상 높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오전까지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제6호 태풍 카누는 현재 인천 강화, 북쪽 약 70km 육상에서 북상 중인데요. 오늘 오후에 북한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고요. 낮 최고 기온은 화순 31도, 한평 30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9도, 광양 31도로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30도, 무안 29도, 완도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8도에서 30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먼바다는 물결이 최고 3m로 높게 일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이 다소 많겠고요. 낮 기온은 31도에서 32도 사이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11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